자, 이어서 증권과 시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LS 일렉트릭입니다. 예상보다 비수기의 여파가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장기 사이클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대선 이후에 신재생과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중 NCS 보겠습니다. ESS가 핵심 성장 동력이 되겠는데요. 매출 비중이 증가 추세를 현재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신재생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 기조에 대한 수혜주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통신 쪽에서 RFHIC가 되겠습니다. 국내 주파수 경매로 인해서 연말 이후에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에 섰을 때에는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권민환 캐스터 세 가지 종목 전해주시죠. 네, 모닝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S 일렉트릭에 대한 분석, 한국투자증권인데요.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조 640억 원, 74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증가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6%, 31.9%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컨센서스와 유사하지만 한국투자증권 전망치는 밑도는 수치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건데요. 상반기 급격한 주문 증가에 따른 출하 증가의 반작용과 비수기의 여파로 외형이 감소한 영향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전기의 호황 사이클은 이제 중반 단계에 진입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제조업 건설 투자, 공장 자동화 투자, 전력망 투자 등 중전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하반기에는 4분기에 미국 대선에 따른 발주 물량 감소가 이어져서 중전기 업황이 쉬어가는 구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크게 변화할 수 있고 관련 업체들의 투자가 이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7월에 주가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었고 이 의견을 이번에도 유지를 하는데요. 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주의 레벨업이 필요하다면서 수주 잔고 증가율이 상승하면 높은 PER 배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의 주가는 7월에 27만 4,500원 사상 최고치 이후에 지난달에는 200일선을 터치를 하면서 13만 원 중반까지 내려와서 단기간에 13만 원 선까지 좀 내려오면서 단기간에 반토막이 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에 박스권의 횡보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S 일렉트릭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으로 설정을 했던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한중 NCS 하나증권의 분석 보겠습니다. 한중 NCS는 자동차 부품과 ESS 냉각 시스템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EV 전용 부품과 공조장치, 배터리 모듈 등을 생산하며 핵심 성장 동력은 뭐니 해도 ESS 부문입니다. 지난 2022년 국내에서 최초로 5세대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 상용화와 양산 공급에 성공한 기업인데요. 순행식 냉각 시스템의 부품을 생산하고 삼성 SDI와의 협업을 통해서 ESS 부문이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센터 등 ESS 수요 증가에 따라서 추세적인 성장 가속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냉식에 비해서 순행식이 냉각 효율도 높고 공간 제약도 덜 받고 소음 문제도 덜 하다고 하는데요. 한중 NCS는 ESS 순행식 냉각 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본격적인 캐파 증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추가적인 셀 메이커 고객사 확보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ESS 시장 내 독보적인 플레이어로 평가를 했던 한중 NCS의 주가는 연초부터 상승세를 그려오면서 240%의 주가 상승을 고점 기준으로 보였다가 차익 실현 매물을 받으면서 최근에는 추세가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종가는 4만 200원에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RFHIC에 대한 하나증권의 분석 보겠습니다.
통신 장비주인데요. 오랜만에 보시죠.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77억 원으로 흑자 달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 부문 매출이 부진하지만 방산 부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내년에도 RFHIC의 실적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삼성전자를 통한 인도 보다폰향 매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내년에 국내와 더불어 미국 수출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간신히 흑자 구도를 이어왔던 RFHIC가 올해 유의미한 이익 달성이 예상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익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내년 기회 시장은 인도와 국내 미국이 될 것이며 내년 하반기 빅사이클 진입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PBR 1배 미만으로 내년 하반기 빅사이클 진입을 놓고 보면 분명한 기회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4만 원을 유지했는데요. 연말 이후에 수급 개선 가능성이 나타날 것이다 라면서 멀티플 확장 추세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목표 PER과 PBR은 높게 유지를 했습니다. RFHIC의 주가는 주가 4년째 내리막을 기록하는데요. 4만 8천 원대에서 최근에 만원선 초반까지 하락한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월요일장에 12% 그리고 어제 5%가량의 상승, 오늘장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주목해 보시죠. 어제 종가는 13,630원을 기록했습니다. 모닝 리포트였습니다.